그래서 이 디스크,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를 하시는 게 척추에 대해서, 그리고 디스크 질환,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디스크는 뭐 디스크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 안에 수액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 수액을 섬유태라는 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수액은 어떻게 생겼느냐? 젤리 같아요. 실제로 수술할 때 봐도 젤리처럼 부들부들하고 물기도 많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물기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들어있어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그래서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완충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을 섬유태가 둘러싸고 있어서 이 수액이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잘 둘러싸고 있어요. 섬유태가. 이 섬유태는 그 수액하고는 다르게 질긴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느냐? 이 섬유태가 한 20겹으로 쌓여 있어요. 한 1mm 좀 안 되는 것들이 20겹으로 60도 각도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입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척추뼈거든요. 척추뼈와 이 디스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골 같은 성분의 종판이 있어요. 종판이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어요.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없는 구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혈관이 없는 구조 중에서 가장 큰 구조예요. 우리 혈관이 없는 구조들 아시죠? 우리 몸에 어디에 혈관이 없을까요? 빨간 혈관 안 보이는데 피부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없죠? 손톱 없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햇빛이 잘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런 각막에도 없어요. 각막에도 없고 망막에도 없고 이제 그런 구조들인데, 그리고 연골에도 보통 없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에도 혈관이 없어요. 근데 혈관이 없으면 그러면 이 디스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디스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소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또 쌓여있는 노폐물이 또 제거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걸 보통 혈관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혈액을 통해서. 근데 요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 뼈에 있는, 척추뼈에 있는 혈관이 많거든요. 척추뼈에는 그 혈관들이 종판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쌓여있는 젖산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들을 또 제거할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그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고 잘 제거가 되지 않고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하려면 압력이 줄어야 돼요.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노폐물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50대더라도 사진을 찍어보면 디스크가 완전히 시커멓게 돼서 뭐 80대 같은 디스크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30대 같은 디스크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디스크 구조를 잘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척추를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을까? 라는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똑바로 서 있게 되잖아요. 서 있게 됐을 때 우리 디스크에 전해지는 압력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요게 디스크가 100이에요. 100이라는 압력이 제 지금 디스크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으면 150. 오히려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건 150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면 180. 여기서 물건을 들었다. 220. 이거는 다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건을 들어도 사실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상태가 벌써 150이에요. 왜? 저희가 이렇게 섰을 때는 이 두 다리가 체중을 분산해서 받아줘요. 분산해서 받아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게 되면 분산할 다리가 없죠. 오로지 척추가 모든 상체의 체중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보다는 서 있는 게 낫다. 다리를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서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앉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게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라든지 척추를 많이 관리하실 분들은 의자에 좀 주로 앉으십시오.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거나 그러지 말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척추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등받이에다 기대셔야 돼. 등받이에다 기대시고 여기가 뜨지 않게 엉덩이부터 뜨지 않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돼요. 엉덩이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이렇게 앉고 여기에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쑥 들어간 데 있죠. 허리에 다 있죠. 그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추가 앞으로 나왔다 해서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허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요추 전만. 그래서 요추 전만이 유지되게끔 여기다가 쿠션이라든지 뭐 너무 단단하지 않은 그런 쿠션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거들을 대셔가지고 요추 전만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뒤로 젖히면 체중이 밑으로 쏠리지 않죠. 분산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그러면은 100이 아니라 60, 7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이.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눕게 되면 압력은 25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크에 좀 무리가 온 것 같다 라고 하면 집에 가서 누우세요. 여기다 수건 한 4장 정도 깔고 요추 전만이 유지되게끔 그렇게 해서 누워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디스크에 많이 압력이 줄어들고 허리가 좀 많이 편해질 것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추 전만을 말씀드린 건 우리 몸은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전만 상태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C자 형태. 그리고 등은 약간 역시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이렇게 해서 허리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목에서 다시 전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인간한테는 가장 유리한 상태. 디스크에 무리가 안 가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사진 찍어보면 많이 망가져 있죠. 또 컴퓨터 요즘 청년들은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많이 하니까 그 젊은이들 사진을 찍어봐도 목 같은 데 사진 찍어보면 일자목이 되어 있고 근데 일자목이 되거나 일자 허리가 되거나 하면은 뭐가 좋지 않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디스크에 이상한 체중이 실리게 돼. 그래서 디스크가 빨리 망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전만 상태가 가장 디스크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전만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목을 얼마 정도 있다가 가누죠? 애들이 신생아 태어나면 3개월? 네? 한 8, 9개월 되면 애들이 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3개월 정도 되면 목을 가눌 거예요. 근데 목을 가눌 때쯤 해서 애들의 이 목 전만 상태가 만들어져요. 낳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낳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애들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추 전만이 만들어져요.
기어다니고 할 때는 요추 전말이 없죠. 그래서 근데 커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게 인간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것, 목도 요추 전말이 돼야 되고 허리도 전만 상태가 가장 좋은 자세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요 자세. 등을 펴고 이 날개 쪽 짚여 있죠? 견갑골을 펴고 이렇게 핀 다음에 목을 뒤로 젖히고 그러면 저도 가끔씩 이제 목이 뭉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일을 하다가 목이 뭉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저도 이 자세를 바로 해줘요. 한 10초, 20초 정도 그거를 자주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빨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를 해주면 그게 이제 목도 전만 상태가 되고 허리도 전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서 증상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허리 질환에서 가장 많은 건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입니다. 요추관 협착증. 그래서 먼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여기 써놨듯이 젤리가 튀어나왔어요. 젤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액입니다. 수액. 이 수액이 여기 안에 수액이 있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섬유태라 그랬어요. 이 수액이 섬유태가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들로 인해서 점차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를 통해서 이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에 있는 신경들은 주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 탈출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거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라고 병원에 와요. 내원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웬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신체 검사 해보면 뭐가 가장 의심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액이 뚫고 나온다고 하면 보통은 갑작스럽게 생길까요? 아니면 서서히 진행을 할까요? 갑자기 나오겠죠? 서서히? 아니죠. 찢어진 상태에서 보통은 디스크 환자들이 반은 허리가 아프고 10명이 왔다. 5명은 허리가 아픈 적이 없고 다리가 땡겨서 온 거고 허리가 아픈 적도 없었어. 근데 반 정도는 허리가 아프면서 아팠었는데 다리가 이제 또 갑자기 아파져요. 왜 그러냐?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하고 이 수액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다리가 저리지는 않아요. 신경을 안 눌렀으니까. 하지만 디스크가 찢어지게 되면 허리는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허리도 하나도 안 아팠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다리 저림 땡김 증상으로 오는 분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여튼 디스크는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부터 아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연세분 드신 분들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더 왔으니까 디스크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은 더 많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와요. 저는 중학교 애들도 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도 안 나으니까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서 퇴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 척추를 옆에서 본 사진인데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이게 앞쪽이에요. 척추 앞쪽 이게 뒤쪽입니다. 보통 신경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여기가 좁아지고 이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수액을 뒤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 환자들은 허리를 구부리면 주로 많이 아프다 그래요. 구부리면 디스크가 더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죠. 신경을 자극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요즘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MRI 사진입니다. 엑스레이하고 MRI.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가 증상을 물어보고
다리가 땡겨요, 아파요, 뭐 물어보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고 제가 증상이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증상이 확실하다고 하면 MRI를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뭐 다리 좀 저리고 땡겨서 왔는데 이 비싼 MRI를 찍으라고 하지? 하는데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눈에 MRI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 달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엑스레이는 뼈만 보는 거예요. 뼈만. 뼈 모양, 뼈 정렬 상태, 뼈가 틀어졌는지 어긋났는지 또는 골절이 있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환자의 MRI 사진이에요. 여기 디스크 터져 나온 거 보이죠? 여기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신경입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이러면 진단이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이에 맞게끔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다리 통증이 심해가지고 또는 다리 통증이 좀 많이 있어서 다른 어떤 병원들에서 주사치료 여러 번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가서 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했을 때 병원에서 분명히 MRI를 찍으라고 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이 길이 좁아진 게 요추관 협착증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보시면 이 디스크 간격, 어디서 협착증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다고 해서 저 협착증이 있다는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협착증의 정의는 뭐냐면 그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긴 증상이 협착증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에서 디스크 공간이 좁아졌다고 해서 협착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디스크 공간이 아무리 좁아져도 증상 없는 사람도 많아요. 요추관 협착증은 왜 생기느냐? 일단은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뭘까요? 알이 먼저죠. 알은 누가 낳았어요, 그럼? 답이 없죠. 뭐 답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근데 이 요추관 협착증은 답이 있어요. 디스크가 먼저냐, 아니 디스크 탈출증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스크가 망가지는 게 먼저냐, 요추관 협착증이 먼저냐라고 말을 했을 때 뭐가 먼저일까요? 망가지는 거. 디스크가 망가지는 게 먼저예요. 디스크가 망가진 거 없이 요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추관 협착증이 후천적으로 우리가 연세드가 드시면서 생길 수도 있고 선천적인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요추관이 좁아서 처음엔 괜찮다가 한 10살, 12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요추관 협착증은 생기지 않아요. 디스크가 망가졌기 때문에 디스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디스크 높이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 주변에서 뼈가 흔들리게 되고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고 또 디스크 주변 뼈가 망가지고 하면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꾸 흔들리잖아요. 뼈가 흔들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뼈가 자라는 거고 또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뼈가 자라나게 되고 척추 안쪽으로, 그리고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 신경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눌리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MRI 사진을 보시면 요 이제 요추관 협착증 사진인데 여기 좁아진 거 보이세요? 신경이 잘 지나다가 여기 좁아졌죠? 이게 옆에서 본 사진, 이건 단면 사진인데 여기도 좁아졌어요. 근데 요거를 옆에서 보세요. 요거 뚫렸죠? 여기는 넓어졌죠? 이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죠? 여기 신경 가는 길이. 요거는 같은 환자인데 제가 내시경으로 넓혀놓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요추관 협착증은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것, 그게 요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저희 척추 쪽에서는 핫 이슈가 바로 내시경으로 웬만한 질환, 보통 척추 질환의 한 90% 정도는 내시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도 좋지만 1cm 이하 한 7mm, 8mm 정도 절개를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취도 어르신들도 전신 마취를 안 하고 하반신 마취라든지 그런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발전돼 있어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 요추관 협착증이다. 그리고 디스크가 안 좋을 때, 관리를 잘 못해서 디스크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요추관 협착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디스크 탈출증은 아까 그 말씀드린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 협착증은 터널, 척추관이 좁아진 거,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 그러면 언제 통증이 주로 생기느냐? 디스크 탈출증은 아까 보여줬던 그림처럼 앞으로 구부렸을 때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게 되니까 구부렸을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디스크가 어느 쪽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래요. 구부렸을 때도 통증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요추관 협착증은 그렇지 않아요. 젖힐 때. 왜 그러냐? 허리를 구부리면 뒤쪽에 그 인대가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면서 얇아지니까 척추관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좀 줄어요. 대신 구부렸을 때는 대신 뒤로 젖히게 되면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게 좁아지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이 인대들이. 그러면서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게 돼요. 젖혔을 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요추관 협착증이 뒤로 젖혔을 때 더 심해지니까 구부리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요추관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이 똑바로 서면 증상이 발생하고 똑바로 서서 걸으면 증상이 발생하다가 몇 미터 가고 나서 앉아서 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쉬면 증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요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제 말씀을 저희가 나눠 보다 보면 바로 저희는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도 몇 번을 쉬었다 가다가 똑바로 쉬지는 않아요. 앉아서 쉬지. 왜? 허리를 구부려야지 좋아지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탈출증은 이게 수액이 갑자기 쭉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서서히, 갑자기 줄어들진 않겠죠. 척추관이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발생을 한다. 하지만 요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요추관 협착증 있는 거 알고 있고 진단도 받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확 심해졌어. 한쪽으로. 그거는 요추관 협착증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라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데다가 디스크까지 나온 거예요. 협착증이 있는 데다가 디스크가 나오면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동일해요. 디스크 질환이든 요추관 협착증이든. 첫 번째, 이제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약을 드리죠.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약이라든지 약을 드리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약은 우리가 진통 소염제를 드리니까 진통도 되지만 소염 효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 디스크 주변 또는 신경 주변에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 부종도 좀 빼고 할 목적으로,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또 근육이 뭉쳐 있으면 디스크에 아무래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들을 좀 처방을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그래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신경치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이들 맞아보셨을 거예요. 신경 주사 치료를 하는데 신경 주변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약을 뿌려줘서 염증을 줄이고 신경 부종을 빼고 해서 증상을 좋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디스크보다 협착증보다는 디스크가
주사에는 훨씬 효과가 있죠. 왜 그러냐면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액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수액은 제가 젤리 같다 그랬죠.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하게 더 아프겠어요? 딱딱하게 누르고 있는 게 더 아프겠어요? 딱딱하게 잘 낫지도 않고 더 아프겠죠. 말랑말랑한 건 급작스러운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사 치료 같은 걸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하는 경우가 한뭐 10에서 15%? 그 정도인데 이제 비수술적 방법으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협착증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협착증 환자는 저희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 많게는 예전에는 한 50%까지 수술을 했었어요. 이게 치료를 해도 왜 그러냐면 그 딱딱한 조직들이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걸쳐서 그 퇴행성 질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근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사에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수술이 줄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디스크에는 바닥 생활은 정말 너무너무 나쁜 거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앉거나 입식 생활, 좌식이 아니라 입식 생활을 하셔라. 그게 오랫동안 허리를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물건 들 때 이렇게 들면은 허리에 2.2배의 힘이 가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야 돼. 이렇게. 제가 허리 세웠죠? 허리 안 구부렸죠? 이렇게. 그리고 걷는 게 너무너무 좋은 운동인데 평지 걷기를 하루에 최소한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셔라. 1시간 하셔도 돼요. 근데 1시간 할 때 힘들다. 그러면 오전에 30분 하시고 쉬었다가 오후에 또 나가서 30분 하시고 힘들지 않은 분은 한 번에 1시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꾸준하게 하셔라. 평지를 걷는 것도 좋고 만약에 등산을 좋아하시면 능선, 둘레길 있죠? 둘레길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높은 산을 가는 거는 별로 허리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걷기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협착증 이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협착증 있는 분이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하면 올라가는 게 편할까요? 내려가는 게 편할까요? 왜요? 다리에 힘을 받쳐주니까. 펴지니까. 제가 구부리면 좀 좋아진다 그랬죠? 근데 올라갈 때는 구부리죠? 올라갈 때 이렇게 피고 올라갈 수는 없죠? 내려갈 때는 어때요? 넘어질까봐 이렇게는 못하고 펴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갈 때는 오히려 허리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니까 덜 아프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협착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좋을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 그러면 자전거 타는 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요. 자전거 좋겠죠?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잖아요. 맞죠? 자전거 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협착증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걸어는 못 오시니까. 근데 자전거 타는 것도 좋습니다.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나쁜 자세 버리고 매일 걷고 또 많이 앉아있는 걸 삼가하고 만약에 TV 보신다고 하면 한 30분 제대로 앉아서 보시다가 일어나서 좀 서서 보셔라. 그러면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줄 테니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운동 맥켄지 신전 운동 맥켄지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척추 쪽 이렇게 펴는 운동에 대해서 맥켄지 운동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처럼 아마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르신들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시면 허리의 압력을 좀 줄여주고 허리 근력 뒤에 허리를 세우는 근육 허리 근력을 그걸 기립근이라고 하거든요. 세운다 그래서 기립근을 좀 늘릴 수 있다. 기립근을 보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이렇게만 해도 좋다. 맥켄지 신전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건 좋고요. 브릿지 운동, 이거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자세에서 이 다리만 여기만 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높게 올리지 않더라도 조금씩 올리더라도 이러면 여기는 엉덩이 근육 쪽을 많이 늘려주고 보강시켜 주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엉덩이 근육이 여기 이 척추에 근막이 있어요. 중요한 근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이 근막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들을 자주 하셔야 되고, 또 헬스클럽 좀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기구 운동을 하시거나 헬스클럽 가시면 특히 권장해주고 싶은 운동은 당기는 거. 레트럴 풀다운이라고 하는데 요 당기는 거. 앉아서 하시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 그리고 앉아서 다리 벌리기. 벌리는 거 알죠? 좁히는 게 있고 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좁히는 걸 하지 마시고 벌리는 거 하세요. 좁히는 거 하면 이 장요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저절로 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리는 거는 똑바로 상태에서 벌리게 되면 이 둔근을 많이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당기는 운동은 광배근 운동인데 이 광배근도 요추 근막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근육만 많이 키워놔도 허리 건강에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플랭크는 절대 이렇게 못해요. 저도 1분밖에 못해요. 이 운동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운동은 전신 운동이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근육이 늘어나는 좋은 운동이긴 한데 엉덩이, 복근 다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벽에 기대고 하죠. 그리고 스쿼트 아주 좋아요. 스쿼트 굉장히 좋은데 어르신들 아마 스쿼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건데 스쿼트를 맨손 스쿼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이게 90도까지 굽혀지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60도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대신 허리가 펴져야 돼.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디스크에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스쿼트는 주로 여기 앞에 이 허벅지 근육을 또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데 허리를 편 상태에서도 이 근육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어르신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